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적어도 중학교만 졸업해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쓰느라고 애를 썼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강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책을 읽고 내 강의를 듣고, 내 강의를 듣고 다시 연습을 해보고,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다음 시간서부터 조금씩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문적 소양을 익혀가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 없이는 우리는 진리의 길 위를 갈 수가 없고, 진리의 길이 아니란 엔터테인먼트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건 그시 그 기쁨으로 그거 듣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아무런 학문적 소양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 문제죠. 그래서 현실이 있고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론을 가지고 실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문하는 사람, 학문적 소양을 닦는 사람은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핵심 포인트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현실은 사실 현상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중에서 핵심 요소가 뭔지를, 핵심 변수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vital few, trivial many, 잡다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 사건을 사건 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내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vital few를 가지고 이론을 구성해야 되죠.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prioritization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해찬 선생이 자기 회고록에서 공인의식과 사회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이 사태를, 현실을 요소를 뽑아냈으니까 이 분석적 사고가 이때 필요해요. 분석적 사고로 그 요소, 중요한 요소를 뽑아냈는데 경중, 선후, 완급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체로 분류하는 것이, 체로 분류해서 어떤 것이 중한지, 어떤 것이 가벼운지, 그러니까 trivial many, 잡다한 여러 가지 이런 건 다 빼버려도 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법안 몇 개 발의하는 건 그거는 아무런 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 트리비얼 매니에 해당돼. 필요 없어, 빼버려. 법안 발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수백 개씩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선후가 뭔지, 이게 급한 건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이론이 정립됐으면 그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불합리한 점이 뭔지, 그것을 개혁하려면, 개선하려면, 또는 어떤 이 중대한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개교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죠. 어떤 정책, 전략, 전술을 써서 바꿀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실력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철학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이해찬 회고록에 따르면 여기에도 공인의식과 사회과학적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에는 진실과 성실과 절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철학과 실력과 용기를 이해찬 방식으로 언어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나는 철학과 실력과 용기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저 위에서 노란 폰트로 쓴 vital few, trivial many, prioritization 하는 그 말이 경중, 선후, 완급이라고 이해찬이 말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바탕이 뭐냐?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해찬 회고록을 읽으면서 이해찬 진짜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회고록에 거의 그대로 썼어. 난 이해찬이 누군지도 몰라. 만나본 적도 없어. 독일 경영학과 인사조직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해찬이
훌륭한 정치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통시적 흐름, 역사의식이죠. 공시적 구조, 시대정신이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항상 의식해라.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죠. 더 이상 뺄 게 없어. 더 이상 뺄 게 없어. 이게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법안 발의가 몇 건이냐 이거 가지고 시비 붙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vital few, trivial many, vital few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vital few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좋아. 코딩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영양진단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큰 사건일수록 좋아. 사회적 여파가 클수록. 우원식 사태는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큰 거야, 이거는. 왜? 민심과 당심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단 말이야. 이거보다 큰 게 어딨어? 응? 법안 몇 개 발의한 게, 그거는 트리미얼 메모리. 잡다한 여러 가지야.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나는 그것을 보지도 않아. 누가 몇 건 했느냐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큰 거 작은 거를 구별을 못하지? 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구별 못하지? 어떤 사건의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지? 왜? 개념적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무엇인지,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을 진단할 때 사건이 큰 걸 봐야 돼요. 사건이 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이 최상병 사건. 이거 얼마나 커? 이건 뻔하지.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 뭐야 이건. 윤석열이 개입된 거야. 윤석열이 지시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지금 나타난 증거들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러니까 특검 거부하고 저지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낙연 사례를 들어볼까? 이낙연 사례가 스스로 꼬꾸라진 게 언제야? 2021년 벽두에 2021년 1월 1일 신년사 9월 전직 대통령을 사면 건의하겠다. 얼마나 등신 같은 소리야. 그 시민의 의사와 전혀 반대되는 견해를 냈지.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소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큰 거지. 전직 대통령들이 무슨 짓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응? 그걸 사면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도 역사의식도 없는 놈이.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어. 이 사이클을 잘 보면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강의한 것을 이해했다는 말은 학문적 소양을 조금씩 민홍지 한 장의 두께로 매일 성장한 거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이 쌓이잖아요. 민홍지도 계속 쌓이면 나중에 1m 됩니다. 계속 쌓이면.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성숙했다는 걸 느껴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랬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정리하고 아무리 이 페이퍼를 써내도 또 아르바이트를 써내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써내도 내가 실력이 늘어간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것이 실에 지금까지 했던 개념과 이론들이 실에 꿰어지는 걸 느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못 느끼다가 확 점프하는 때가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교수들이, 응? 조교수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독일에 있을 거야? 없습니다.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정말 좋죠, 정말. 이렇게 안 가르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터득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터득하는 과정에 자기가 학문적 소양을 쌓아가면서 그 말하자면 학자로서 커가는 거죠. 독일 사회의 교육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엄청난 이 노력을 해야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요. 그 누머로스 클라우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엔체학과라고 해요. 독일어로는. 그 입학 제한 학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거길 많이 지원하니까 의대, 법대, 상대 딱 이 세 군데는 세 학과는 좌우지간 입학 제한 학과입니다. 딱 이렇게 그 입학 수를 제한해요. 다른 데는 입학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줘요. 그래도 대학의 그 캐파가 다 그 수용하죠. 그런데 거긴 너무 애들이 몰리니까 입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도 입학 제한 학과는 아주 엄격하게 그 교수들이 쪼기 때문에 학생들을 쪼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졸업할 때는 한 25% 전국 어느 대학이 다 비슷합니다. 졸업률이.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하기로 졸업 정원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비슷해요. 교수들이 어느 대학이나 무슨 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80년대 내가 유학 시절엔 그랬어요. 그 후 EU가 탄생하면서 그 교육과정, 대학의 교육과정 체계를 전부 다 이렇게 그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독일의 대학 교육과정을 좀 그 기간을 줄이면서 그 학점 비슷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식 도제교육, 교수가 학생들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이 방식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그런 전통은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 지난번에 그 독일 그 부모는 조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급증이 없다, 그런 그 에세이를 쓰신 백경자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제가 80년대 유학했던 거나 그 2000년대 와서 유학한 거나 거의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죠.